이번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요. 많은 암 환자들의 통계 데이터를 내서 암 환자들이 식단에 따라서 어떻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지를 통계 데이터를 뽑은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많은 통계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책을 쓰신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훈 박사님의 책을 활용해서 이번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시니까 채소를 매일 2컵이나 2컵 반씩 드시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간단한 십자화과 채소와 과일 섭취를 매일 2컵이나 2컵 반 분량을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유방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췌장암의 재발이 두려워서 여기 오신 분도 있고 매일 계란을 2개씩 먹었더니 몇 개월 안에 재발돼서 오신 분들이 지금 한 서너 분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인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나 고기는 저는 안 먹어요. 생선은 먹어도 되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선 가운데 있는 메티오닌 수치가 바로 여러분의 그 암을 재발하기도 하고 또는 전이시키기도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은 암 재발률을 확 떨어뜨리기 위해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또는 양배추 이런 십자화과 채소와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항암제인 과일 섭취를 늘렸더니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비율이 무려 50% 절반 이상이나 낮출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은 전 세계가 되게 미국식, 서구식 식단을 많이 따라갑니다. 대략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식단에 여러분들 아마 매일 동물성이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서운하고 뭐가 요리가 좀 덜 준비된 것 같고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은 약간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마음들을 많이 느끼셔서 여러분의 식단이 암을 촉발하는 식단 가운데서 이곳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대개 약 56만 9,490명이나 되는 서구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1년에 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5만 명도 아니고 56만 9,490명이 1년에 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you are what? You eat. 우리가 먹은 음식이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모든 암병을 유발하는 촉매제라는 것을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하루에 약 1,500명 이상이 죽는데 이것은 마치 하루에 사람을 가득 태운 5대의 전보 제트 여객기가 추락해서 거기 탑승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1년 내내 일어나는 숫자와 방불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이르러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갔는데 우연한 계기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유방암 이제 무료 검진 날짜가 돼서 이제 검사를 가셨는데 여러분이 결과가 유방암 몇 기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부터 하시겠어요?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거 먹고 이제 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시다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아야겠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지.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은 뭐부터 바꾸기 시작할까요? 여러분은 뭐부터 바꾸셨어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항암 방사선 수술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자들이 암이 다시 재발 전이가 없었던 이유는 첫째, 그들의 먹는 음식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대개 30에서 48% 유방암 환자들이 저들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바꾸게 되면 바로 건강식으로 바꾸는 것이 상례입니다. 특별히 여기 켈리 터너 박사의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과 2부에서 소개되는 그런 책자에 보면 레디칼 리미션이 한국판 번역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
말기 암 환자들이 그들의 그 말기 질환 암에서 근본적으로 재발 전이 없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완전 관해에 들어가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9가지 생존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면, 두 번째 작품인 레디컬 호프라는 책에서는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라는 책이 이제 한국에 번역이 돼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암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비결을 일부보다 더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 보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자, 거꾸로였죠,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고기와 지방. 고기와 지방이 다른가요, 여러분? 어때요? 콜테 에세스틴 박사는 여러분의 고혈압병도, 고지혈증병도, 당뇨병도, 그리고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범인은 누구다? 지방이다. 자, 지방이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고기에, 생선기름에. 오메가3, 생선 안 먹는데요? 왜 이렇게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많죠? 알고 봤더니 오메가3 영양제를 먹었더니 거기 DHA, EPA, 생선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에 감염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고기와 지방을 줄이고 그에 못지않게 뭘 줄이게 되죠? 일본에서 설탕의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설탕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미네랄이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전해질 수치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길까요? 라고 맨날 저만 보면 아침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암세포는 뭐를 좋아해요? 미네랄을 먹이로 삼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힘이 없어요. 그래서 치아씨드를 먹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문명이 마야 문명이죠. 마야 문명의 주식이 치아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폐색을 뚫으면서 동시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대장폐색을 뚫으면서 한 숟갈만 먹어도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고기 한 10점은 먹어야 힘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힘을 치아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암이라는, 폐암이라는, 간암이라는,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자들이 일어나는 변화는 첫째, 식단의 변화가 오는데, 그 식단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드시던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영양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을 휙 집어 던지고, 대신에 IP6 피트산염과 같은 이 파킨슨 환자에게 또는 치매 환자에게, 알츠하이머,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와 같은 뇌병변 환자들에게 비타민 B12를 먹었더니 증세가 싹 사라져요. 자, 그래서 그 비타민 B군이 다 어디에 들어있나 봤더니 흰쌀에 있죠?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예, 현미쌀에 있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고기 단백질에 있죠? 콩에 있어요. 또 어떤 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뼈밀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먹는 거. 골다공증이라고 긴장하면서 드시는 거. 예, 천연 알부민이라고 불리는 가난자들이 달고 사시는 뭐죠? 햄프씨. 예, 그리고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으로 노미네이트된 이유가 바로 황단백질과 아마씨를 결합했더니 염증 수치가 팍팍팍 줄어들어서 아마씨 드시고, 장폐색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아씨드를 맨날 드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부, 3부에서 또 중요한 전립선암과 암 종양 표시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그 사례가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 그런지 또 2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반대로 고기와 지방, 설탕은 확 줄여졌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재발 전이 없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실 수가 있다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3,088명의 환자들이 주로 채식을 하고 저지방 고섬유질 식사를 했을 때 유방암 재발률과 생존율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습관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면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서빙 이상. 자, 한 서빙은 몇 그램이라고요? 한 서빙은 다시 말하면 1인분. 자, 1인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몇 그램? 80g. 그러면 5서빙은 5인분. 그러면 몇 그램?
400g이 되겠죠. 약 400g에서 500g. 자, 이것을 컵으로 계량하자면 꽉꽉 눌러서 잎채소 2컵 또는 2컵 반 정도 400에서 500g을 여러분이 하루에 먹어야 될 채소와 과일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325 공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300g은 채소, 200g은 과일, 합쳐서 채소와 과일을 500g. 325. 자, 그래서 다 어려우시면 5서빙, 2컵 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서빙 이상 먹고 하루에 운동을 30분씩 일주일에 6일을 걸었더니 여러분이 암의 재발률과 또 전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몇 프로나? 절반 이상이나 낮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 먹기와 운동하는 운동 신드롬이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운동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채소 먹기 운동, 과일 먹기 운동, 운동하기 운동.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암 환자가 해서 좋은 운동 3가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트램블린, 예, 림프절로 전이되지 않게 하는 림프 순환을 가장 촉진시킬 수 있는 트램블린 운동하고 3번째는 에어로빅. 산소가 부족해서 생겼기 때문에 산소와 함께하는 운동들을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데 운동하기 운동입니다. 예,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습관 변화가 이루어져 와야 되는데 자, 이제 통계 데이터 재밌는 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에 관한 9년간의 연구 통계 데이터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4가지 색깔이 나와요. 파란색, 빨간색, 회색, 노란색의 색깔이 나옵니다. 자, 가장 높은 비율. 자, 여기 보시면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과 서바이벌, 생존율과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요새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 생기죠. 3대 대중요법, 다시 말하면 항암, 방사선 또는 뭐가 있죠? 수술. 대중요법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암을 촉발하는 식습관을 하시니까 계속 재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 켈리터너 박사의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말기 암 환자들이 재발전이 없이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가 된 생존자들의 데이터를 봤더니 그들의 식단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가장 생존율을 높일까요? 자, 맨 위에 파란 라인에는 여기 보시니까 뭐냐면 파란 색깔에 있는 그래프의 도표는 누구냐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요 빨간색 라인의 생존자들은 뭐냐면 채소와 과일은 적게 먹으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보다 생존율 커브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오래 살까요? 채소와 과일은 많이 먹고 운동은 많이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회색과 노란색 데이터는 뭐냐면 채소와 과일은 많이 먹는데 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서열을 차지했고 맨 밑에 생존율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들, 재발되는 사람들은 뭐냐 봤더니 채소와 과일은 적게 먹고 대신 계란 2개씩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제가 너무 찔러서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운동을 모두 적게 하시는 분들이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통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요. 자, 여기 또 재밌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사람들과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식단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역시 튜머 호르몬 리셉터라고 하는 종양 호르몬 수용체, 다시 말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것과 없는 사람들에게서 그럼 차이가 있는가? 암 환자, 유방암 환자와 암이 없는 사람들의 식단과 생존율과의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따라서 한번 보겠는데요. 수용체가 있거나 없거나 유방암 환자에게 똑같이 작용을 했는데 특별히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 환자들은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겠죠. 사망률이 높은데 자, 수용체가 있거나 없거나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걸었을 뿐인데 결과의 차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망률이 8에서 사망률이 무려 18 정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한 끼에 5서빙 400g의 과일과 채소를 먹고 하루에 2마일 정도를 걸으면 우리가 B코스가 몇 마일 정도 될까요?
B코스 여러분들 매일 하시죠? A코스부터 B코스까지는 몇 마일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마일로 따진다. 좀 어려운가요? 남자분들이 골똘히 그냥 보고만 계시네. 자, 2마일 정도면 얼마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골똘히 보시네. 예, 여러분들이 매일 운동하시듯이 4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코스 정도면 왕복 B코스 정도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끼니입니다. 한 끼니예요. 하루가 아니고. 만약 한 끼니에 5서빙 400g의 과일과 채소를 먹고 하루에 2마일 정도를 걸으면 얼마나 이 사망률이 줄어드는가 통계 데이터를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는요. 채소와 과일 섭취와 운동이 낮았을 때의 사망률,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상태에서 채소도 적게 먹고 과일도 적게 먹고 운동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황갈색은 보면 채소도 과일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도 보니까 사망률이 운동, 과일, 채소 적게 먹는 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훨씬 떨어지죠. 자, 그런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없는 암 환자가 과일과 채소도 적게 먹고 운동도 적게 했더니 몰탈리티, 사망률이 몇이나 돼요? 무려 18 정도, 2배 이상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황갈색 막대 유방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과일, 채소는 많이 먹이고 운동도 2마일 이상 시켰더니 여기 지금 어떤 결과가 와 있어요? 와,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유방암 환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 환자도 사망률이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더 낫죠? 보면. 이 통계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유방암 환자들의 사망률 차이를 이제 이해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6개월, 1년 진단받으신 분들이 계속 다 넘어가시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성들의 건강식과 삶에 대한 연구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일반 채소와 과일도 좋지만 제가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방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항암제, 간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항암제, 췌장암 환자에게 가장 항암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채소들을 제가 한 시간 쭉 통계 데이터를 뽑아서 알려드렸더니 1위가 뭐였어요? 1위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와 같은 콜라드 그린,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1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또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아침마다 하늘말 식단에 맨 앞에 쓰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가 매일 줄을 서고 있는지, 도마도가 줄을 서고 있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음식이 약이 되게 먹고 약이 음식이 되게 먹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의 그 항암제인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타목시펜을 드시는 경우에도 십자화과 채소, 즉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콜라드 그린, 양배추, 케일을 매일 5서빙 몇 컵? 2컵 반. 예. 그람수로 400g. 와우. 오늘 공부들 너무 잘하신다. 만약에 유방암에 표적 항암을 하고 또 항암제를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5서빙을 먹는다면 암 재발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암에 걸린 현실은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러면 암이 생기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다시 암 재발률을 확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간단한 십자가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렸더니 암 재발률을 절반으로 훅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 독일에서 뭐 1,700만 원짜리, 일본에서 뭐 2천만 원 넘는 면역 주사 새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거 못 맞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예. 1,700만 원짜리 면역 주사 한 대보다 여러분의 매일 5서빙의 채소를 매일 한 달 드시면 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